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2,9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네, 오늘은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보합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이제 증시 동향을 보시면 증시 코스피는 좀 상승을 하였고 코스닥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시 분위기는 크게 하락 없이 네, 지금 평소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오늘 좀 상승을 하려다가 좀 아쉽게 밀리긴 했는데요. 일단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쌍바닥을 형성하는 듯 하죠. 그래서 동일한 가격대를 지금 여러 번 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5일선과 21선 자체가 이제 수렴을 하는 구간이 왔고요. 네, 이렇게 이제 형태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분석도 좀 가능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평선 수렴 구간이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최저점으로 찍고 있는 그 지점보다 사실 박스권보다 좀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저점을 좀 형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좀 하락세보다는 조금 자리를 잡으면서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비슷한 움직임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고점 대비해서 사실 줄곧 떨어졌습니다. 네, 바닥 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구간 없이 쭉쭉 떨어지다가 드디어 이제 자리를 좀 잡았고요. 그동안 이제 10월 초 그리고 9월 달은 상당히 이제 힘든 시장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1선 자체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상승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거래량이 아직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실려주는 그런 힘이 나야 되고요. 네, 전형적인 패턴이죠. 21선 쌍바닥을 찍고 21선을 들리면서 이제 21선 찍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음운 구름에 대한 그런 저항대도 상당히 크게 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이라도 어차피 이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좀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두산 어너빌리티도 쭉쭉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구간 이후에 나오는 그런 반등세를 좀 지켜보았을 때는 이번에도 충분히 네,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쭉쭉 떨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쌍바닥 형태를 그리면서 21선 들리면서 네, 이렇게 21선 찍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그런 유사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눈에 띄는 것은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그런 투신 투자자들이 계속 연이어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자는 것이고요. 이제는 중요한 소식들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10월 말 다음 주면 이제 10월 31일 그 이후는 이제 11월이죠.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연말에 의해서 이 또 주가가 증시가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 네, 진행이 되는지 네,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로 보시면은 네, 오늘도 기관 투자자 41만 주 매도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신과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또 이렇게 매도를 크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이 또 5일 연속, 3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네, 지금 9월 말부터 해가지고 거의 이틀을 제외하고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지금 상당히 이제 크게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네, 오늘은 매수를 했지만 크게 많은 양은 아니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를 좀 반복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매도 잔고를 좀 이용을 하거나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분명히 지금 이런 흐름상에서는 네, 어느 정도 이제 매수 세력이 좀 붙어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네, 시간을 뜸들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엄청나게 이제 빨리 떨어진 만큼 네, 반등폭도 빠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도 네, 이 정도로 좀 진행이 되었고요. 네.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이제 또 며칠 동안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200만 주까지 어제 또 늘어났고요. 1268만 주. 근데 오늘은 1249만 주. 뭐 크게 많은 양 아니지만 한 20만 주 가량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공매도 잔고가 뭔가 쉽사리 좀 팍팍 줄어드는 느낌은 아니고요. 네. 1 공매도 거래량은 좀 다시 돌아왔지만 그래도 10월 20일, 10월 21일에 좀 이제 공매도 잔고를 많이 늘려놔서 지금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더 늘어나는지 아니면은 공매도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매수 세력이 붙어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 잔고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뭐 체결 상환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종목 뉴스로 보시면은 대차 거래가 이제 57만 주가 체결이 되었고요. 상환이 43만 주 진행되어서 잔고 증감은 14만 주 플러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는 2,940만 주로 지금 진행이 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뭐 볼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은 28만 주 플러스였고 외국인 당일 물량은 85만 주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추정 대비해서 당일 물량은 많이 늘었고요. 어제 매도했던 것을 또 대부분 매수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저가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JP모간 장 초반부터 계속 매수를 해왔고요. 63만 주 플러스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JP모간 모간서울이 계속 붙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계속 공매도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상당히 이제 주가를 좀 크게 흔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더 그런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주가는 내릴 만큼 내렸고 지금 이 근처에서 상당히 이제 저점 형성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저가 매입이라든지 그런 매수 세력이 붙어줄 때가 되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뭐 계속 뭐 유지를 하고 있고요. 2000 중반대, 그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유사한 지금 주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리를 이제 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코스피는 오히려 이제 상방으로 좀 수렴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2250선 정도를 계속 저항으로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점 자체가 점점 높아지면서 여기서 한번 2250선 정도를 좀 강하게 뚫어준다면 상당히 좀 크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증시 자체가 인플레이션, 뭐 전쟁 이런 상황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한 대응으로 시장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 계속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급락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던 증시이기 때문에 지금도 웬만한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등을 좀 했더라도 그대로 눌리면서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자리를 잡고 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시기도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시기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투자자 수급 자체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확실히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들이 대장주가 올라가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그런 대장주 위주로 좀 매수를 했던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는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저점 부근에서 좀 자리를 잡으면서 그런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그런 자리를 좀 유사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청나게 이제 낮은 가격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반등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완전히 이제 고점까지 한 방에 쭉 치고 나가는 그런 상승세는 바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그런 대상승세는 나오지 않겠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그런 신호가 나왔고 그런 것들을 경제를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풀리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아마 그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 시기가 온다면 분명히 큰 상승장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그때까지 우리가 투자를 완전히 접어버리고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런 하락 시장에서도 대응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 환율입니다. 1420원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요. 어제도 이제 상방으로 수렴을 하는 그런 환율 시장에서 좀 더 추가적인 계단식 상승이 나올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오늘은 네,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환율이 꽤나 밀렸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그런 안정 자금이 투입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일단 환율 시장에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네,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도 1420원 깨져서 1418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뭐 이렇게 1420원 급락해서 1420원인 게 정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이제 한 달 내내 1400원대를 찍었고요. 네. 지금은 정상적인 시기가 1200원대 아래로 지금 환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도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환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또 쭉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지금 아직까지도 고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지켜봐야 되겠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달러가 좀 조정을 받고 조금씩 안정화를 되찾는다면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자체는 미국 증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크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 증시도 지금 유로톡스가 한 0.28% 정도 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은 상승하고 프랑스는 보합, 뭐 네덜란드는 내려가고 뭐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전체 시장이 지금 빠지는 방향으로는 확실히 지금 하방 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속절없이 떨어지던 시기는 조금 안정화가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마무리가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런 시기가 끝날 수 있는 시기가 이제는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조금 네,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4%대로 이제 급등세를 보여서 4.4%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좀 안정화되어 가지고 4%대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높게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이제 또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채권 시장으로 돈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무게를 잡고 지켜보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시장의 흐름대로 맡겨두고요. 우리 개인이 움직인다고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분명히 시장이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투자를 해 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된다면 확실히 이런 하락장에서도 네, 확신이 생길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뭐 수익을 얻어서 200% 수익을 얻고 뭐 300% 수익을 얻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사실상 이 시장의 평균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200% 300% 수익을 1년 안에 얻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을 위해서 하이 리스크를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하이 리스크에는 분명히 트레이딩과 같은 그런 움직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가치 투자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장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 투자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계속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뭐 말씀드렸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폴란드 원전이 사실상 참여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추진과
그 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싸니까 상당히 이제 폴란드에서 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방산과 연계해서 이런 산업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 원전을 도입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31일에 지금 LOI 체결 전망으로 되어 있고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미국에 방문을 해서 체코 그 부총리가 협상을 잘 마무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웨스팅하우스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주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저렇게 원전 수주권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식이 나온 것이죠. 폴란드 원전에 대한 그런 입찰 이후에 첫 번째 LOI 소식입니다. 네, 오히려 웨스팅하우스보다 지금 먼저 한수원이 언급이 되면서 그런 견제 차원에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네, 소송을 걸었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송을 걸었다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이제 1400 모델은 우리나라도 원천 기술을 꽤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재권만으로 그렇게 네, 막무가내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하에 우리나라도 1400 모델을 계속 수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그런 공동 수출을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잘 풀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우리나라 한수원도 얘기가 나왔지만 웨스팅하우스도 그런 원전 건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네,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되는 그 프로젝트는 별개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정부 차원의 그런 발주는 이 웨스팅하우스로 가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발주는 또 우리나라로 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2기 정도는 네, 건설 수주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2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원전 쪽에서도 네, 우리나라와 협력을 관계를 중시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기기 설계라든지 그런 제작에 대한 역량을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원전 시장이 폴란드 수주로 시작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체코 원전이라든지 사우디 원전이라든지 뭐 필리핀, 뭐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뭐 다른 쪽에 매각이 되어서 새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던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던 지금 전 세계 원전 시장이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나라가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플러스 알파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과 또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독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점 같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네, SMR 또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핵심 파트너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SMR에 대한 전 세계 초도기가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 분명히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지금 해외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도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재개와 그 다음에 원전 10기에 대한 수명 연장을 또 공표를 하면서 네, 다시 한번 그 원전 산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조금 줄었지만 거기에 뭐 원전 플러스 재생에너지로 이제 에너지 믹스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를 완전히 줄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확실히 그래도 신규 투자에는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탄소 에너지를 줄이고 탄소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다 줄고 에너지에 대한 공백을 없애고 나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좀 더 힘을 받는다면 그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실어도 네, 괜찮겠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는 분명히 에너지 그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서 과도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 시기를 좀 지혜롭게 넘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도기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그죠? 에너지 안보 입장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원전 르네상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원전에 대한 이 중요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새로운 소식이죠. 네, 채용 소식인데요. 이거는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일단 두산그룹 자체가 대규모 인재 채용을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 설립 이래 최초로 대규모 경력직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사업과 원전, 건설기계 등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미래사업 담당 채용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원전 쪽을 지금 기술자들을 다시 한번 채용을 시작했고요. 이제 이렇게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당장 어, 적기에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산업이 조만간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것일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규모로 인재를 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은 채용을 끝내고 신규 채용이 없고 희망퇴직을 하는 그런 기업들일 거고요. 회사가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저런 식으로 대규모로 인재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업이 그만큼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람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대규모 인재 채용을 할 만큼 지금 내부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재무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저렇게 인재 채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려하던 상황보다 금리가 너무 올라서 부채에 허덕일 거다라는 그런 예상보다는 좀 이 기업에 대한 그룹에 대한 이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저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현금 창출 능력이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3분기 실적도 이제 곧 발표가 되겠지만 두산 바켓발 그 환율 환차익으로 인해서 3분기 영업이익도 그 연결로 따지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산 바켓에 대한 그런 PRS 장부상 손익도 이제 빠졌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받쳐주고 현금 창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미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서 주가에 서서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3D 프린팅에 대한 소식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계 1위 금속 3D 프린터 기업 독일 EOS와 맞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MOU 체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격적으로 지금 여러 기업들과 기술 그 협력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국내외적으로 계속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3D 프린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스터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소 가스터빈 아니면 풍력 터빈이라든지 아주 이제 해외에서도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기업들과 MOU 체결을 하면서 그런 발판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계 1위 금속 3D 프린터 기업이고요. 3D 프린팅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소재, 공정 신기술을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용자 피드백과 기술 니즈를 서로 이제 공유를 할 계획이다. 그래서 양사는 잠재적인 고객을 발굴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마케팅 분야도 함께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계속 이제 3D 프린팅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 사업으로도 지정이 되었었고요. 그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그 일부 금액도 유상증자 금액도 투자 금액으로 투입이 되기도 했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세계 1위 기업과 또 이렇게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3D 프린팅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힌트가 좀 있는데요. 2014년부터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동안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 전투기 시제기 등의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부품을 공급했다. 대형 가스터빈과 국산 전투기 시제기입니다. 대형 가스터빈 핵심이죠. 지금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후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능성이 큰 시장입니다.
국산 시장으로는 이제 외산이 100%를 차지하고 있는 가스터빈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국산화를 성공을 하고 지금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김포 열 병합 발전소에서요. 그래서 거기서 성공적으로 이제 성능 그 개런티까지 받으면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최소 30% 가량 차지할 수 있다라는 리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련 부품을 쉽게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제조 기술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대형 가스터빈 말고도 같이 개발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제조 기술을 이미 상당히 고도화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세계 1위 기업과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제조 기술을 3D 프린팅도 많아야지 이제 많은 부품들을 빠르게 생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또 MOU 체결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업 자체가 아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이 산업에 대한 방향에 맞게 지금 형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 뜬금없이 이제 시작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모두 이 산업의 흐름에 맞게 지금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사실상 이제 작년 연말이라고 했다면 아직까지도 이제 폴란드 원전, 뭐 체코 원전 이게 뭔가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이죠. 내년에 이제 PO가 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도 당장 눈앞에 있고 대형 가스터빈 같은 경우도 이제 열병합 발전소 그 성능 검증이 내년이면 이제 끝나죠. 그래서 곧 상용화를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풍력 터빈 같은 경우도 이미 제주 한림 해상 풍력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규모로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남 쪽이라든지 그런 뭐 완도 쪽이라든지 지금 아직도 입찰 소식이 들려오진 않고 있지만 국내에 대한 그런 풍력 터빈 시장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 그리고 SMR 시장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할 거라는 점, 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여러모로 지금 상당히 이제 가시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해서 네, 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중 하나죠. 두산 스코다 파워입니다. 체코에 있는 그런 자회사인데요. 태국 발전소와 또 증기 터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그룹 자체가 아주 제조 기술로 1위로 지금 국산 1위로 네, 차지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터빈 기술입니다. 그래서 원자로도 마찬가지 증기를 생산하고 나와야겠지만 그 증기를 생산하고 나왔을 때 돌아가는 그런 터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터빈을 돌려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증기 터빈이죠. 네, 그 다음에 풍력도 마찬가지 바람개비처럼 생겨가지고 블레이드를 타고 이제 바람이 이 블레이드를 돌렸을 때 본체를 돌렸을 때 어떤 터빈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터빈 기술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핵심 기술이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터빈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지금 체코라든지 그런 쪽에 자회사로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이게 뭐 규모가 크고 네, 뭐 이 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과 그 다음에 시장 상황, 그리고 이렇게 인재 채용까지 한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는 여러모로 이 시장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주가에도 계속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죠. 네, 저렇게 여러 장르의 그런 사업과 그 다음에 그런 긍정적인 산업 방향,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종합적으로 분명히 이제 주가에 반영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반도체 시장만 보았을 때는 네, 이미 이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그 이외에 지금 우리의 또 다른 안제, 그죠? 그 에너지 안보에 대한, 그 다음에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그런 시기는 확실히 다가왔고요. 2차 전지가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되고 있고 계속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완전히 자동차에 대한 메커니즘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에너지에 대한 메커니즘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큰 시장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네, 정책적으로 이제 뭐 EU가 그린 에너지로 인정을 했다느니, K 텍소노미에 완전히 포함이 된다느니 그런 식으로 네, 본격적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맞게 대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 주가는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계속 접근을 할 거고요. 네, 급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올 연말까지도 사실 뭐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내년까지 계속 끌고 갈 예정이고요. 네, 좋지 않은 시장 천천히 기다리면서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